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출자기관 2곳과 출연기관 2곳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인 출자기관은 민영화하고 유사기능 중복기관은 통폐합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구조조정에 따른 경비 절감 등 실질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는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강원 심층수. 고성 앞바다 해양 심층수를 끌어올려 미네랄 워터와 소금, 김치를 생산합니다. 강원도가 40억 원을 출자한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또 다른 출자 기관인 강원수출. 강원수출은 중소기업 수출 컨설팅과 대행 업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민간과 경쟁하고 강원도 업무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2개 출자 기관이 모두 민영화됩니다. 저희가 조금 출자 출연 기간도 줄이고 출연 규모도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재정 원조를 하는 출연기관 2곳도 통폐합됩니다. 강원 도립극단은 강원문화재단으로 흡수됩니다. 도민 일자리 통합 서비스 기관인 강원도 일자리 재단도 대상입니다. 내년 말까지 강원도 경제진흥원 아래 본부 체제로 전환됩니다. 강원도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일자리 업무 기능만 살립니다. 재단 설립 불과 2년 반 만입니다. 아울러 이번 통폐합이 규모의 경제를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2개 기관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경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재정 구조가 안 좋거나 하는 측면은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강원도는 구조 조정을 하지만 고용은 승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강원도 출자 출연 기간은 26개에서 22곳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최하위 평가를 받은 평창기념재단과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더욱이 이번 구조 조정으로 재정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효과 분석 자료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강원도가 내세운 경영 혁신 대상은 산하기관뿐입니다. 자신들이 속한 공무원 조직은 구조 조정의 무풍지대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민선 8기 강원도 지자체 등들과 의회 의장단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 보도 3번째 시간입니다. 주말에도 꾸준히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공직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강원도 지자체장들은 주말을 거의 다 업무로 보내고도 끄떡없는 3개월을 보냈습니다. 사람인 이상 쉬지 않으면 아프기 마련인데 단체장들의 건강을 염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피하게 돼 있는 업무 추진비. 원강수 원주시장이 7월 취임한 이후 9월까지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주말이나 공휴일을 표시해봤습니다. 이 기간 주말과 공휴일은 모두 29일인데 이 중에 16일은 업무 추진비를 썼습니다. 총 21건 488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강원도 18개 기초지자체장 중에는 가장 많은 횟수 비용을 썼는데 같은 날 점심과 저녁에 각각 식사를 한 적도 있고 심지어 추석 연휴에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하고 만나셔가지고 업무 협의하셨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 등 강릉의 지자체장단과 의장단은 같은 기간 주말에 710만 원을 사용해 540만 원을 기록한 원주를 여유 있게 따돌렸고 건수도 3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주말에도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거나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가 정확한 결제 시간을 기록한 것과 달리 상당수가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반에 결제를 한 걸로 돼 있어 제대로 된 내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시장에도 명확하게 카드 긁는 시간대로 하라 마라 이런 거까지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통 끝나는 시간이 12시면 12시. 기록은 그렇게 해놓은 거죠. 이처럼 업무에 여념이 없는 지자체장들과 의장단이 3달 동안 주말에 쓴 돈은 17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중에 정말 시급한 주말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식사도 있겠지만 내역을 들여다보면 의구심이 생깁니다.
대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그 업무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정부도 주말에는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강제력도 없고 투명성조차 담보되지 않는 식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관광 명소인 동해 무코등대 마을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동 소득 시설이 있습니다. 카페와 숙박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수년째 제대로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바다와 항구의 풍경이 시원스레 펼쳐지는 논골 카페입니다. 전망이 좋고 음료도 저렴해 주말과 주중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전망은 너무 좋고요. 이 카페가 너무 아름답고 한 번쯤 오셔가지고 구경해서 오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논골 카페를 포함해 게스트하우스와 식당, 상점은 지난 2016년 주민들을 위한 소득시설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동해시가 무려 37억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논골 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전혀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마을 협동조합이 꾸려져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 소득을 올렸지만 이후 운영업체로 다시 선정되지 못했고 2020년부터는 동해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바뀐 뒤 운영자 선정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식당과 상점 등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한 달 살기 숙소로 이용되던 이곳 게스트하우스들도 지금은 이렇게 문이 닫힌 채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개장 당시부터 농어촌 민박 불가 지역이라 일반 숙박 영업을 하지 못하고 청년 작가 한 달 살기 등에만 사용돼 왔습니다. 고민 끝에 동해시는 내년에는 시설을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해서 문화와 관광이 접목되고 그 무코등대와 스카이밸리와 벨트화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해서. 그러나 시설이 위탁 운영되더라도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일부 시설은 여전히 규정상 숙박 영업을 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운영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에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농촌 지역에서는 다른 난방에 비해 값이 싸다는 이유로 여전히 화목 보일러를 쓰는 가구가 많습니다. 연통 관리도 쉽지 않고 불티가 많이 생기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장실에 있던 세탁기가 녹아서 내려앉았습니다. 가재 도구는 까맣게 그을렸고 보일러실 앞에 쌓아놓았던 통나무도 모두 타버렸습니다. 양구 국토 정중앙면 구암리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건 26일 오전 11시 20분쯤. 네, 겉에는 멀쩡한데 그 수출 판넬 집이다 보니까 불은 이미 다 먹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 화목 보일러입니다. 네, 이곳은 불이 난 화목 보일러실입니다. 이 연통의 온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천장 샌드위치 패널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불과 6일 전에 원주의 한 식당에서도 화목 보일러 연통이 가열되면서 외벽에 불이 옮겨 붙었고 이달 초 철원의 한 주택에서 화목 보일러에 있던 불티가 종이 박스로 옮겨 붙어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최근 4년간 난방기기 관련 화재 600여 건을 분석해보니 화목보일러에서 난 화재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겨울철인 11월부터 2달 동안 벌써 10건이 발생했습니다. 화목보일러는 장작을 때워 열을 내는데 난방비가 적다 보니 농촌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강원도에서만 5,900여 가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가스보일러와는 다르게 안전관리 규정도 없고 한 번에 많은 나무를 뗄 때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도 없습니다. 화목보일러 화재 대부분은 연기가 나가는 연통 과열이 원인이었습니다. 타르가 생겨가지고 연통에 달라붙어가지고 증식이 되거든요. 청소 없이 그냥 사용하면서 연통이 막히던가 아니면은 좁아지면서 과열이 생겨서.
보일러실 주변에 나무를 쌓아두는 경우도 많아 화재가 더욱 커질 위험도 높습니다. 또 불을 뗄 때 발생한 불티가 인근 산으로 옮겨 붙기도 합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 가까이에 장작 같은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또 연통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천장과 맞닿은 부분은 단열재를 덮는 등 화목 보일러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올 한해 자본시장을 뒤흔든 최고의 이슈로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혼돈이 선정됐습니다. 자본시장 취재기자단이 투표를 통해 취합한 2022년 자본시장 10대 뉴스에서는 4분기 국내 자금 시장을 꽁꽁 얼린 방아쇠가 된 레고랜드 사태가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다고 밝히면서 강원도가 보증했던 레고랜드 채권이 기한 이익 상실에 처했던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보증한 채권의 신뢰도가 급락했고 회사채 시장으로 위기가 번지면서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이 가속화됐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읍면동 상수도 보급률이 95.9%로 집계된 가운데 미공급 지역 2만여 명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의 2021년 상수도 통계 자료를 보면 도내 2개시 6개 군 193곳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1,462세대 20,067명이 지하수나 계곡수, 용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급수 세대는 강릉의 2,094세대, 태백의 212세대, 고성군의 88세대 등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된 치매 진료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강원도 내 병원들의 1등급 비율이 전국 권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적정성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전체 치매 진료기관 29곳 중에 5곳, 17.2%만이 1등급을 기록해 18%로 함께 하위권에 머문 충청과 전라권역보다 더 낮았습니다.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원대학교 병원, 삼척의료원, 춘천 성심병원이 1등급을 받았고 강릉 동인병원과 강릉 아산병원, 동해 동인병원은 4등급에 그쳤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2020년 12월 10일 출범 이후 올해 12월 9일까지 2년 동안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일기 진화위 때보다 강원도에서는 65%가량이 늘었습니다. 진화위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두 2만 92건이 접수돼 일기 때 1,860건에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군 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 9,9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민군과 좌익 등 적대 세력에 의한 사건 3,885건, 인권 침해와 조작이 2,435건 순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64건으로 일기 때 160건보다 65%가 늘었습니다. 새해 첫날 강원도에는 해맞이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차량 27만 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2일 사이 강원도 일평균 교통량은 11월 주말보다 10% 증가한 25만 대입니다.
특히 교통량은 새해 첫날 크게 증가해 올해보다 2% 가까이 늘어난 27만 대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은 인력 776명을 동원해 해맞이 관광 명소에서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전국의 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이 더해져 강원대학교는 1,614명, 한림대학교는 412명, 춘천교육대학교는 44명을 모집합니다. 정시 모집 접수는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6일까지이고 합격자 등록은 9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로 12월 강원도 기업들의 경영 실적과 전망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강원도 내 제조업 업황 지수는 11월보다 2포인트 내린 63포인트를 기록했고 비제조업 업황 지수는 5포인트 떨어져 6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응답이 25.6%를 기록했고 내수 부진을 꼽은 응답자도 18.6%나 됐습니다. 강원도의회가 베트남 바리어붕 따오성 인민의회와 교류 협력에 나섭니다. 강원도의회는 베트남 바리어붕 따오성이 강원도와 비슷하게 관광 자원이 풍부해 교류 협력을 하면 두 지역의 통상 교역 확대와 관광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원도의회 의장단은 베트남에 체류 중이며 베트남 내 강원도 기업 시찰과 강원도 베트남 본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 결과에 대한 학부모 상담 신청이 시작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진단 평가에 응시한 전체 60%의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결과를 통지한 데 이어 오는 6일까지 학부모 신청을 받아 1월 16일부터 보름 동안 전화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문 교사단이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 수준에 따른 학습법에 대해 학생 한 명당 10분 정도 상담을 진행하고 학습 지원 동영상과 보충 교대도 제공합니다. 육동안 춘천시장이 의암호 호텔 마리나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고 시의회 의장단 협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육 시장은 숙박시설로 반얀트리라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입점하는 것은 춘천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해 기존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춘천시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사업의 불투명한 전망과 부지 헐값 매각 등을 이유로 육 시장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내년도 직접 일자리 사업에 40억 원 등 모두 64억 원의 일자리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홍천군은 직접 일자리 사업인 디딤돌 일자리에 174명을 모집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도 신규 채용해 신중년들의 소득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지원에 나서고 소멸 위기 지역 청년 창업자들도 선발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폐사지이자 사적인 원주 법천사지의 유적 전시관이 개관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시관은 사업비 78억 원이 투입돼 3개 전시실과 수장고가 들어선 2층 건물로 지어졌으며 발굴 조사를 통해 수습한 유물 2,600여 점 가운데 보존이 잘 된 것과 충주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돌려받은 400여 점 등 모두 6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